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제130회 토목 시공길사 2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난이도와 강평에 대한 안내는 이전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댐의 재체 및 기초 지반의 누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댐은 어떠한 구조물이고 어떠한 형식의 댐 등이 있다. 이렇게 개요 첫 번째 써주시고 누수 원인은 두 번째, 그리고 방지 대책은 세 번째, 이렇게 개요를 각 두 줄씩 써주시고 이제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서브노트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 붕괴 및 파이핑의 원인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댐에서는 누수가 발생되고 그게 진전이 되면 파이핑이 진행이 되니까 사면 및 파이핑의 원인 및 대책은 누수의 원인 및 대책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개요도 좌측에는 누수의 원인, 그리고 우측에는 누수의 대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누수의 원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체의 원인, 두 번째는 기초 지반의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핵심 내용 위주로 보면은 재체의 원인은 단면이 부족하다거나 사면에 안식각이 부족한 경우, 지수벽이 미시공된 경우, 필터층 오류, 수압파쇄, 다짐 및 재료 불량, 그리고 지진 진동, 균열 등의 재체 원인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초지반 원인으로는 기초지반이 투수층이라든지 파쇄대 혹은 연학지반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그라우팅 처리가 불량했던 경우, 재체와 기초지반의 접촉 불량, 누수 침식에 의한 쇄굴, 기초 처리 불량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콘크리트 댐의 경우는 콘크리트 구체 자체의 균열 또는 열화 등에 대해서 균열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대책으로는 콘크리트의 재료, 그리고 배합, 시공 등의 대책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체 원인과 기초지반 원인에 대한 대책도 자연스럽게 나와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외하고 누수의 원인 및 대책으로는 지반조사의 부분, 지반조사가 미흡했다든지 특히 루전 테스트 등의 조사가 미흡했다, 그리고 설계가 부적정했다, 그리고 나중에 공용 중에 유지관리 부분이 미흡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서브노트의 내용과 추가해서 써주시면 더욱 좋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흙 쌓기 성토 재료의 구비 조건과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측 캡처 자료의 1번, 성토 시 혹은 흙 쌓기 시 현장 여건과 성토 재료 등을 고려해서 시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공한다. 이렇게 흙 쌓기 일반에 대한 개요를 써주시면 좋겠고, 자, 이어서는 성토 재료 구비 조건은 2번, 그리고 시공 방법은 3번 해서 키워드 위주로 개요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물어본 첫 번째, 성토 재료의 구비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조건은 공학적 특성과 그리고 시공성 및 경제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공학적 특성으로는 입도 부분과 그리고 공학적으로 안정된 재료, 그리고 다짐이 용이한 재료, 지지력의 확보가 가능한 재료, 배수성이 양호한 재료 등이 있겠습니다. 시공성 및 경제성 부분으로는 재료의 구득이 용이한 재료, 그리고 시공시 취급이 용이한 재료, 그리고 장비의 트래피커빌러티가 확보가 가능한 재료, 이물질이 없는 재료 등의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성토의 시공 방법 물어봤습니다. 성토의 시공 방법은 수평층 쌓기, 전방층 쌓기, 비계층 쌓기 등이 있고 개요도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수평층 쌓기는 수평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두껍게 얇게 까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방층 쌓기는 전방에 급경사로 쏟아가면서 쌓아가는 방법이 되겠고, 비계층은 장교식 비계 위에 궤도를 설치한 후에 트롤리 등을 이용해서 쌓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요도 부분과 그리고 특징과 적용 부분 활용해서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내용을 기술하고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흙 쌓기, 시공시 주의사항 해서 대표 개요도와 토공에 대한 대표 개요도와 키워드 몇 줄 더 써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흐름과 흙쌓기 전반에 대해서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번 연약지방 공사 시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캡처해온 자료는 네이버 써니님의 블로그 내용이며 3번 문제에 대한 거의 완벽한 답안 형태를 가지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물어본 첫 번째 사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유형 분석, 그리고 4번 연약지반 시공시 문제점 해서 연약지반 시공시 문제점은 시공시 발생 문제와 준공 후 발생 문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2번 재해의 유형 분석을 보시면은 장비의 전도 및 전락, 비례 및 협착, 감전, 붕괴 및 침하, 충돌 및 침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우측 항타기 같은 개요도와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2번은 결국 사고 유형을 대상별로 구분했을 때 시공 장비와 근로자에 대한 사고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공시 발생 문제 중에 주변 지반 변형, 측방 유동 및 액상화, 성토 및 굴착 사면 파괴, 보일링, 히빙, 장비 작업성과 주행성 저하, 준공 후는 집안의 장기 침하, 구조물 부동 침하, 주변 집안의 변형, 사변 활동 이렇게 나오고요. 4번에 나오는 내용은 대상별로 분류했을 때 집안과 구조물에 대한 사고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유형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방안은 대제목 3번 봅니다. 연약지방 공사 시 사전조사를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 그리고 5번 보시면 연약지방 시공 시 지방 개량을 통한 안전대책, 6번 연약지방 시공 시 계측 관리를 통한 안전대책, 그리고 7번 연약지방 시공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대책 나옵니다. 7번 먼저 보겠습니다. 공사 전 준비와 공사 시 확인으로 나오고 공사 전 준비 사항으로는 작업 내용과 작업 방법을 숙지한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전도 및 전락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와 작업 상태 및 집안 상태 확인, 그리고 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공사 시는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이상 발견 시는 즉시 보완. 악천 후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그리고 장비 작업자는 운전석 이탈을 방지한다. 즉 7번의 대책 부분은 대상별로 분류했을 때 시공 장비와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상별로 구분했을 때 집안 및 구조물에 대한 대책 방안 보겠습니다. 3번을 먼저 보시면은 토질 및 집안 조사, 그리고 지하 매설물 조사, 인근 주택과 가축, 사육 현황 조사한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점성토 집안의 지방 개량, 사질토 집안의 지방 개량, 그리고 6번 보시면 계측 관리 나오는데 침하 관리와 안전 관리를 통해서 지방과 구조물에 대한
사고 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기까지 볼 텐데요. 지금 화면을 캡처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 말씀드린 써니님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 균열 발생 원인과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도 균열은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 시 발생되는 고온의 내부와 저온의 표면 온도차가 25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균열로서 공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 그리고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 이렇게 구분되고 발생 원인을 보면은 내부 구속 같은 경우는 구조체의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된다. 그리고 외부 구속 같은 경우는 구조체 온도 상승 후에 하강시 외부 구속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바로 균열 발생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서브노트에 나와져 있는 부분은 공학적 원인에 의한 온도 균열의 발생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원인, 설계, 재료, 그리고 배합, 시공에 의한 원인을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학적 원인은 지금 이 서브노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 설계, 재료, 배합, 시공은 콘크리트 일반 부분을 활용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온도 균열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온도 균열을 판단하는 방법, 즉 온도 균열 지수 ICR에 대해서 같이 써주시면 좋고요. 서브노트의 내용처럼 온도 균열 지수, 정의 부분과 적용, 그리고 특징, 그리고 최대 균열폭 관계 이런 부분 쓰실 수 있는 만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온도 균열을 제어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처음에 원인 부분을 참고해서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설계 기준을 학습하셨던 부분은 자신만의 이런 왁구대로 본인이 쓰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위주로 확인하셔서 답안 기술 방향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저토피 구간 터널의 굴착 시 보강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저토피 구간 터널의 특징에 대해서 개요 1번을 쓰실 수 있을 거고 저토피 구간 터널의 붕괴 원인 또는 위험 요인으로 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어본 보강 대책은 개요 3번 이런 식으로 개요를 써주실 수 있고 이어서 요 흐름 순으로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토피 구간 터널 굴착 시 붕괴 원인 나왔습니다. 대표 개요도가 이렇게 나오고 개요도에 나와 있는 순번대로 이렇게 순번대로 우측에 내용을 풀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 지하 수위가 저하되는 경우 유용력이 증가돼서 안밀 치마가 발생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막장의 자립성이 부족한 경우 그래서 키워드 아칭 효과의 감소 아칭 효과가 미수렴 이런 공학적인 용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소성 영역의 증가 그러니까 소성압이 지표를 넘어서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최대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터널 굴착 시 보강 대책인데 터널 굴착 시 보강 대책의 첫 번째는 굴착 공법으로 보강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보강을 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굴착 방법은 분할 굴착
벤치컷과 측벽 도갱, 그런 방법의 굴착공법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대표 그림과 이런 대표 분할 굴착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키워드 위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저토피 터널 공사 시 보강 공법은 크게 막장을 보강하는 공법과 천단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개요도에 제시된 대로 막장과 천단 보강 방법에 대해서 그 종류만 기술하시면 안 되고요. 그 종류에 대한 키워드 부분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보강 공법이 나왔으면은 최소한 키워드 몇 단어 정도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토피 터널에 대한 보강 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엑스트라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토피 터널 공사의 정의 부분, 그리고 붕괴 원인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저토피 터널 공사 시 집안 조사를 할 때 고려사항, 그리고 시공이 완료됐을 때 계측 부분, 계측 부분은 A계측, B계측과 그리고 공사 시 진행하는 계측과 그리고 연구 계측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실현을 위한 BIM 건설 산업 적용에 대한 도입 효과와 BIM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우선 캡처해온 자료 중에 윗부분, 쌍용에서 발간되는 논문집을 캡처해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IM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IM은 3차원 형상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전 생애 주기 LCC에 관련된 정보 집합체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IM의 활용 목적, 일반사항에 보시면은 이러한 정보 집합체는, 즉 BIM은 3차원 형상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시각화, 그리고 사업의 물량 및 공사비의 산정, 건설 공법의 선정, 공정 간의 간섭 검토, 설계 및 준공도서의 작성, 그리고 2차원 도면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 또는 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그런 활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IM의 정의 부분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활용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물어본 문제, 도입 효과와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던데, 제가 조사했던 자료 그리고 서브노트의 자료를 가져왔고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쌍용에서 배포되는 논문 자료를 보시면은 토목공사의 종류별 BIM의 활용 효과 나옵니다. 토목 구조물, 구조 분야의 교량, 그리고 도로, 철도, 지하철, 터널, 수자원, 항만, 단지 등으로 토목공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 BIM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적용 효과가 어떤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추가적으로 집안조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측량 부분,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까지 내용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BIM의 도입 효과 그리고 활용 분야 두 가지 분류 방법은 서브노트의 내용인데, BIM 기술의 건설 프로젝트별 활용 분야 및 효과, 이렇게 기술하실 수가 있겠고, BIM의 모델 작성 분야, 그리고 설계 오류와 간섭 검토, 물량 산출, 도면 작성, 시각화 자료, 공정 시뮬레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성 방향으로는 스마트 건설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시공 단계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BIM을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나와 있고, 설계 시는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를 활용한 부분, 빅데이터 활용 부분, BIM, 그리고 VR 이런 내용이 나오고, 시공 시도 BIM을 활용한 현장의 안전관리, 시공, 그리고 드론에 의한 모니터링 내용이 나오고,
유지관리 부분도 BIM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추가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토목시공결사 2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